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소위 각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주장해오던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다 틀린 것으로 증명이 됐는데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반복을 합니다. 특히 그 워싱턴에서 경제 분야라든가 위생, 보건, 심지어는 전쟁에 관한 그 예측 분석이라든가 또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정책들이 이미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일반 대중은 그것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실정으로 인해서 유가는 치솟고 40여 년 만에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돼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정권 잡으면 잘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엉망이 됐는데도 뭐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랐다, 뭐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 그 전문가를 앞세서 얘기하면 믿습니다. 이 믿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동안에 주장을 해오던 것을 갑자기 거꾸로 뒤집어서 그 반대로 번복을 하면 그 반대로 번복한 것도 믿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고.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그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은 일반 대중들이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항상 맞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랬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서도 그 감염이 되니까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러다가 또 아니다. 접촉을 통해서만 하는 거니까 안 써도 된다. 그러다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백신입니다. 이 백신 접종을 맞으면은 안 걸리니까 다 강제로 맞아야 된다. 그런데 이걸 쭉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강제로 맞은 사람이 1차, 2차 맞고 부스터까지 맞은 사람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접종을 거부를 해가지고 안 맞은 분들 중에서는 또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80이 훨씬 넘은 분인데 안 맞은 분들이 몇 명 계십니다. 이분들 건강해요. 마스크 한 번 쓴 적 없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던 게 더 옳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음식을 건강하게 먹고 잘 자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컴퓨터 오래 앉아 있지 말고 나가서 맑은 공기도 쐬고 이러면은 이 내추럴하게 자연적인 면역이 강해지니까 괜찮다. 결국은 자연 면역이 접종을 받아서 받은 면역보다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 버린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이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 2년이 지나면서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예방접종 안 맞은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보고 맞은 사람들이 병 걸리는 걸 보고 하니까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마이클 심 TV의 구독자분들은 더 이상 소위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속지 마시라는 뜻으로 오늘 이 영상을 올립니다. 자, 그 전에 잠깐 안내 말씀 한두 개 드리고 영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이클 심 TV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보내주시는 구독료와 후원 덕분에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시는 방법부터 마이클 심 TV에 그저 커피 한두 잔 가볍게 산다라는 buymeacoffee.com도 있고 또 은행에 직접 그 트랜스퍼를 하는 벤모, 젤 다양한 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편하신 횟수와 액수를 정하셔서 자율적으로 보내주시면 마이클 심 TV가 계속해서 영상을 제작해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여러분들의 댓글에 대답을 못 해드리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댓글은 쭉 보고 있다가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이나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제작해서 올리는 영상의 토픽과 맞을 때는 그것을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에 포함하는 식으로 해서 대답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포드 대학의 생물학자 중에 폴 얼릭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은퇴를 했는데, 이 사람이 1968년도에 The Population Bomb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글자 그대로 인구 폭탄이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이 책에서 이제 1970년대가 되면 인구가 증가하는 게 폭발적인 추세로 증가를 해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진다, 지구에. 그래서 기아로 굶어 죽기 시작을 하는데, 그 숫자가 수억 명씩 굶어 죽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이듬해 1969년도에는 또 무슨 주장을 했느냐면은, 이게 뉴욕 타임스가 싣고 있습니다. We must realize that unless we're extremely lucky, everybody will disappear in a cloud of blue steam in 20 years. 지구의 인류가 앞으로 20년 내에, 그러니까 1989년도 이전에 파란색 증기 구름과 함께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푸른색 증기 구름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얼음을 옆에서 보면 얼음에서 이렇게 그 푸르스름하게 증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지구가 냉각화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연세가 계신 분들은 70년대, 80년대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구가 급속하게 냉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21세기 초에 처음에 한 30년 안에 지구가 모든 게 얼고 이제 급속히 냉각해서 빙하기로 오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972년도에는 브라운 대학의 사이언스 디파트먼트에서 지금 지구가 심히 걱정이 된다. 마지막 빙하기에서 있었던 프로세스가 지금 지구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미 그 프로세스에 들어갔다 라고 하면서 백악관에다가 편지를 했습니다. 그 당시 닉슨 대통령한테.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1980년대 말로 오니까 이게 지구가 얼어야 되는데 안 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을 바꿔가지고 추워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구 온난화 형상을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AP통신이 그 당시에 유엔의 한 고위 환경 담당 관리가 2000년도까지 지구 온난화 현상을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바꿔놓지 못하면은 이 인류는 지구의 표면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89년도에 살룬지의 짐 헨슨이라는 기자가 맨하탄의 웨스트 사이드 하이웨이가 이제 물속에 잠기게 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맨하탄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허드슨 강을 쭉 따라 올라가는 하이웨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이제 한강에 강변북로라든가 이제 88 고속도로처럼 쭉 한강을 따라 올라가는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완전히 물속으로 잠겨 가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구 온난화가 심화돼서 북극과 남극에 있는 이제 그 빙하들이 녹기 시작해서 잠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의 일부도 잠기고 먼저 이렇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인디펜던트지가 또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은 이 기후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을 이용해서 이제 지구에서 눈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차세대의 어린이들은 눈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도 눈이 뭔지 모르는 이제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또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히트입니다, 여러분들. 2004년도에 가디언지가 이런 보도를 냈어요. 2020년이 되면 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물속에 잠기게 된다. 그리고 영국은 완전히 그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같은 그런 기후로 변화해서 다 얼어붙을 것이다라고 이런 보도를 냈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이제 수면이 높아가니까. 그러면은 녹으면 온난한데 더워지는 건데 영국은 어떻게 또 시베리아 날씨가 됩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때부터 2005년, 6년부터 지구가 온난화한다고 막 이렇게 했다가 그것도 안 맞고, 지구가 냉각화된다고 70년대, 80년대 주장하다가 그것도 안 맞으니까, 야,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리고 저렇게 하면 틀리니까 그냥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자.
기후 변화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주장하면 되고 저렇게 붙이면 저렇게 주장하면 되니까 하고 하면서 이때부터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엘고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아하, 바로 이거구나 하고 나온 거예요. 뭐 빙하기 온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온난화 된다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모르고 있다가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나온 건데, 클린턴 밑에서 부통령을 8년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자격도 없는 자인데 부통령 8년 했다는 걸로 NYU에 와서 이제 교수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NYU에서 석사를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거기서 클라이밋 체인지에서 연구를 좀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무시무시한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영상을. 이 사람이 이 영상 틀면서 강의를 하러 다니고 엄청납니다. 아예 이 사람의 풀타임 잡이 된 거예요. 노벨 평화상도 받고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근데 이 노벨 평화상 받은 이 민주당 부통령 출신 엘고의 주장에 의하면은 우리는 이미 10년 전에 인류는 멸망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2013년이 되면은 다 지구가 그 물에 잠기면서 인류가 없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없어졌어요. 지금 2023년인데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치 이 사람이 다니는 데는 무슨 지구를 구하는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타난 것처럼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강연을 무료로 하는데도 100명, 200명 모으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 좌파 학자들이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그 학설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설입니다. 설. 이것을 주장하는데 마치 이게 진짜인 것처럼 막 떠들고 다니면서 그냥 이러는데, 거기에 엄청난 인파가 모이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내고 강연료도 엄청나게 받고 이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또 여기에 이 사회주의 운동원들이 언론인으로 위장해가지고 완전히 장악해버린 미국의 그 주류 언론사들이 또 이것을 띄워주고 받쳐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런지.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06년도에 NBC가 보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가 심화돼서 이제 이것을 중단시키면서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은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자, 그런데 이게 잘 안 먹히는 것 같으니까, 세월이 조금 흐르니까 이제는 나사를 들먹이면서 계속해서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사는 사람들이 이제 신용을 하니까. 근데 나사가 그런 걸 발표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사가 발표했다라고는 안 하고 항공우주국 나사에 근무하는 과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또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스웨덴의 소녀였는데 15세 먹은, 아마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을 겁니다. 그 그레타 튠버그라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진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왜 유명해졌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후학자가 앞으로 지구는 5년 안에 망한다고 했는데 왜 전 세계 대통령들이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학교는 안 가고 학생들을 선동해 가지고 학교에서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습니다. 수업은 안 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다 호소를 해가지고 좌파들이 이제 때는 이때다 하고 이 학생을 유명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후에 관한 상은 지금 이 친구가 아마 20살 정도 됐는데, 지난 5년 동안 이 지구에서 주는 기후라는 상은 다 받았어요. 기후와 관련된 건. 그리고 유엔에 초청을 해가지고 연설을 하지를 않나, 또 노벨 평화상에 추대된 게 2번이나 됐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완전히 신적인 존재죠. 이렇게 됐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고의 기후학자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 최고의 기후학자가 그 하버드 학자입니다. 그래서 2023년이 되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23년이 됐는데도 지구가 안 망하니까 자기가 5년 전에 올렸던 트윗을 내렸다고 지금 이렇게 뉴욕 포스트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 매사추세츠 출신의 그 당시의 상원의원을 하던 존 케리라고, 나중에 오바마 밑에서 이제 국무장관도 하고 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주장을 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5년 안에 완전히 지구는 이제 온난화로 얼음이 다 녹아내려서 북극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9년도에 그랬으면은 2014년도에 망했어야죠. 안 망하잖아요. 엘고랑 비슷하죠. 2013년까지 망한다 그러고, 이 친구는 2014년에 망한다 그러고.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그 오바마가 해수면이 올라가는 것을 자기가 낮추고
병들고 상처난 지구를 건강하게 치료를 해서 이 상처를 아물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2008년도에 출마 유세를 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이렇게 진지하고 아주 진실되게 표현하면서 연설을 하고 하는지 몰라요. 참 어떻게 보면 참 경이스럽습니다, 이 사람들. 과학자라는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얼음이 그 빙하가 다 녹아내려가지고 이제 맨하탄이 잠기고 자유의 여신상이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뭐 이런 이야기나 주장하고, 이건 과학이 아니고 과학자들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란과 혼동을 야기시키는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다급하고 긴급한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바이든의 그 말수위는 선동이 아니라 겁을 주면서 그 협박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도 믿으시겠습니까? 60년대, 70년대에 지구가 급속한 냉각화로 인해서 우리가 다 얼어 죽는다고 했다가, 또 그 이후로 말을 바꿔서 80년대, 90년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아가지고 우리가 다 물에 빠져 죽는다고 그랬다가, 여러분들 학자든 정치인이든 이 기후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민주당 쪽이라는 걸 아세요? 이 사람들은 휴거가 곧 닥치니까 전 재산 갖다가 바치라는 사이비 종교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돈만 갖다 바칩니까? 별거 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 많죠. 네, 그런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후설을 가지고 선동을 하게 되면. 그건 뭐냐면 많은 그 사람들을 겁을 주고 선동을 해서 몰아가는 겁니다. 양떼 몰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조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키입니다. 물론 마이클 심 TV를 시청하시고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혹시 주변에 이런 이 기후설에 빠져서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영상을 같이 공유를 해 주십시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마이클 심 TV를 주변에 계신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